자, 아까 이제 휴업 앞쪽을 좀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가로 3번에 보시면 그 동그라미 2번에 보면 휴업 기간 중이라도 사무소 간판을 철거해야 될 의무가 있느냐. 휴업 신고는 간판 철거할 의무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 휴업 기간 중에 출입문에다가 휴업 중이라고 써붙일 의무도 없어요. 그냥 쉬시는 거예요. 이게 동그라미 2번이고, 동그라미 3번이 좀 의미가 있죠. 휴업 기간 중에 딴 업소에 가서 취직해서 일할 수 있어요? 안 돼. 이중소득 금지에 걸리죠? 그래서 이때는 휴업 기간 중에는 다른 계공의 고용인이 뭐요? 될 수 없다. 여기 중요한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재개나 변경 신고는 어떤 거냐면 휴업 신고했던 사람이 다시 일을 시작하는 걸 재개 신고라고 그래요. 휴업 신고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4개월 쉬겠다 그러면 휴업 신고를 하고 쉬셔야 되고, 이 등록증을 갖다 관청에 갖다 내놨을 건데, 보관시켜 놨을 건데, 그랬다가 다시 영업을 시작하겠다고 재개 신고하면 이 등록증을 즉시 돌려줘요. 그래서 걸고 영업할 수 있게 한다고요. 요게 다시 하려고 그래요 하는 신고예요. 그러면 재개 신고할 때는 등록증을 첨부해요, 안 해요? 할 수가 없지. 등록증을 갖다 맡겨놓은 상태니까. 그러니까 이때는 방문 신고도 되지만 전자문서로 되는 거지. 등록증 첨부 안 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럼 상대적으로 2달 쉬는 경우는 어떤가? 2달 쉴 때는 휴업 신고해요, 안 해요? 안 하지. 그랬던 사람이 2달 다 지나고 나서 다시 재개할 때 재개 신고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찾아올 등록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재개 신고도 안 하고 다시 영업을 재개할 수 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 재개 신고는 누가 하는 거예요? 휴업 신고했던 사람이 하는 거예요. 휴업 신고했던 사람이 다시 할 때 재개 신고하는 거예요. 그럼 애매한 게 뭐냐면 4개월 쉬겠다고 휴업 신고했던 사람인데 2달 만에 마음이 바뀌어서 다시 영업을 재개하겠다고 했을 때 재개 신고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해야 돼. 왜냐하면 4개월 휴업 신고할 때 등록증 갖다 내놨거든. 그럼 재개 신고해서 그걸 찾아오고 걸고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둘 다 똑같이 2달밖에 휴업한 게 아니지만 2달만 쉬는 경우는 휴업 신고 안 해놨기 때문에 재개 신고할 필요가 없는데 4개월 쉬겠다고 했다가 2달 쉬는 경우 이때는 재개 신고를 해서 찾아와서 걸어야 되는 필요성이 있다는 거지.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가로 1번에 재개 신고 나옵니다. 가로 1번 오른쪽 페이지죠. 동그라미 1번 휴업 신고한 계공이 중개업을 재개하고자 했을 때는 미리 등록관청에 재개 신고하는데 핵심이 뭐냐? 등록증 첨부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 등록증이란 글자 위에다 X를 쳐버리세요. 볼 때마다 그냥 보이게끔 등록증 첨부해야 돼. X. 그래서 동그라미 4번에 가보시면 방문신고 동그라미 전자문서 동그라미 치시면 돼. 글자 위에다가 동그라미 4번에서 방문신고도 되고 전자문서도 되고. 동그라미 5번 재개신고 받은 관청은 반납받았던 등록증을 어떻게 해요? 즉시 돌려준다. 즉시란 말이 여기만 나와요. 거의.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건 어떻게 될까요? 여기 4개월 동안 휴업 신고했던 사람인데 한 달을 더 쉬고 싶어. 연장해서. 그러면 무슨 신고? 변경 신고. 더 쉬고 싶을 때 변경 신고. 이 변경 신고할 때는 등록증 첨부할 수가 없어요. 등록증 보관 중이죠, 지금. 그래서 첨부 안 합니다. 변경 신고. 그러다 보니까 변경 신고도 방문 신고도 되지만 뭣도 돼요? 전자문서. 그죠? 그래서 가로 2번에 보면 변경 신고할 때 등록증 첨부하지 않는다 밑줄 그어져 있죠. 이 등록증이란 글자에다 X를 쳐버리시고 그 밑에 그러다 보니 방문 신고 동그라미 전자문서 동그라미 등록증 첨부 안 하니까 그렇습니다. 자, 다 했어요. 이제 폐업은 물을 것도 없어요, 사실은. 자, 폐업이다 그러면 문 닫는 거죠. 폐업 신고를 하게 되면 간판 철거해요, 안 해요? 하죠. 휴업 신고일 때는 철거 안 하고, 폐업 신고했을 때 간판 철거 언제까지? 지체 없이 철거. 철거 안 하면 어떤 제재 받아요? 대집행. 행정 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 과태료는요? 없어요. 빨리 시험장 가셔야 되겠어.
근데 폐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미리 관청에다가 나 폐업하려고 그래요 라고 신고하도록 돼 있어요. 미리. 그때는 자격증 떼어가요? 등록증 떼어가요? 등록증 가져간다. 그죠? 그러니까 방문 신고는 되는데 전자문서로 할 수가 없다. 이렇게 한다고요. 오케이? 이거 잘 안 나오는데 부동산 사장님이 돌아가셨어. 그러면 관청은 사망 사실을 파악을 해서 등록을 어떻게 해요? 취소하게 돼 있어요. 그럼 등록 취소가 되면 3년 동안 결격 작았죠? 그럴 수가 없죠. 돌아가셨는데 무슨 3년이요? 그죠? 안 붙이죠 이거? 응? 뭐 산소 앞에 가야 돼요? 그래도 3년 동안은 안 되십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그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이게.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사망했을 때 옛날에는 식구들이 폐업 신고했었어요. 그런 거 없고. 그러니까 사망은 폐업 신고 안 합니다. 뭐요? 등록 취소해요. 사망했다는 폐업 신고 없어요. 지금 이제 등록 취소하게끔 돼 있다. 됐습니다. 거기 지금 보면 55페이지 네모 3번에서 가로 1번에 동그라미 1번 폐업하고자 했을 때 등록증 첨부해요. 등록증 동그라미 치시고 당구장 표시 보시면 폐업을 한 개공은 지체 없이 등록관청에 폐업 신고해야 되겠다. 그러면 X예요. X. 왜 X예요? 지체 없이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그러니까 지체 없이도 그런데 뭐가요? 폐업을 한 이게 틀렸죠. 아, 지체 없이도 틀렸어요. 폐업을 한 그다음에 지체 없이. 어떻게 바꾸셔야 돼? 폐업을 하고자 한 개공은 이렇게 미리 폐업 신고해야 되겠다. 지체 없이도 틀린 거예요. 그래서 동그라미 2번 가면 개공이 사망했을 때는 세대를 같이 하는 식구가 등록관청에 미리 폐업 신고해야 된다는 규정은 없어지고 이제 등록을 말소하게 돼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폐업 신고할 때는 등록증을 첨부하니까 동그라미 3번 방문 신고 동그라미 전자문서 X 이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가가치세법 요 내용 나올 수 있는데 자 보세요. 여기 보면 여기 그 개업공인인사는 우리 중개사법상의 휴폐업신고서를 등록관청에 제출해서 휴폐업할 수 있어요. 중개사법상의 노란 휴폐업신고서를 내요. 그리고 부가가치세법상의 휴폐업신고서 빨간 것도 원래 이것은 요 세무서 가서 내야 돼요. 원래 빨간 것은 이게 부가가치세법상의 휴폐업신고서인데 세무서를 따로 가기 그러니까 구청 갈 때 노란 거 빨간 걸 두 개를 내요. 그럼 빨간 것을 요리 보내줘요. 그럼 따로 세무서 가서 부가가치세법상의 휴폐업 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걸 원스톱 처리 이렇게 얘기해요. 조심할 건 핵심은 뭐냐면요. 이거예요. 중개사법상의 휴폐업 신고서를 내고 빨간 부가가치세법상의 휴폐업 신고서를 또 내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나올 때 출제가 이렇게 한 건 이거예요. 중개사법상의 휴폐업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상의 휴폐업 신고서를 제출한 걸로 본다. X에 X. 한 장 내는 게 아니에요. 두 장을 내요. 그럼 그 중에 빨간 것을 요리 보내줘서 여기 따로 안 가도 된다는 뜻입니다. 원래는 빨간 걸 요리 가서 내야 되는 거예요. 개공이. 자, 그 다음에 원스톱 중에 어떤 게 있냐면 요거 말고요. 개공이 구청 안 가고요. 세무서 가서 개공이 빨간 부가가치세법상의 휴폐업 신고서를 낸다고요. 이렇게 하나만 내요. 그러면 세무서에서는 등록관청에다가 이걸 송부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구청에 노란 중개사법상의 휴폐업 신고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어요. 이건 진짜 원스톱이에요. 그러니까 빨간 거 한 장을 세무서에 내면 이렇게 보내주면 노란 거 자체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고요. 이것도 원스톱 처리야. 그러니까 원스톱은 이쪽으로 하는 것도 있고 이쪽으로 하는 게 있는데 세무서 갈 때는 진짜 한 장 내는 거예요. 그러면 노란 중개사법상의 휴폐업 신고서를 제출한 거로 보는 거예요. 이건 요거. 그러니까 원스톱이 등록관청 왼쪽이냐 오른쪽이냐가 달라요. 왼쪽 구청 갈 때는 몇 장 내요? 두 장. 그래서 하나 보내주는 거고 이쪽은 진짜 한 장. 그러면
송부. 그러면 여기서 처리하고 여기 넘겨주면 중개사법상의 휴피업신고를 한 것으로 봐요. 그 아까 왼쪽하고 좀 틀리죠. 차이점은 요 빨간 것은 송부를 해야 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다야. 안 하면 노란 거 들고 가야 돼. 법적으로 의무사항이 아니야. 근데 여기 지금 노란 거 있죠. 요런 거. 이쪽으로 빨간 걸 냈을 때는 의무적으로 송부해야 돼요. 이게 조문의 차이이긴 해요. 그래서 원스톱 두 가지를 잘 봐주시고. 그래서 여러분 교재는 56페이지 보시고 네모 56페이지 네모 4번에 큰 별표 치시고 무조건 출제가 된다 생각하셔야 돼. 읽어볼게 다. 동그라미 1번. 중개사법상의 휴폐업 신고를 하려는 자가 부가가치세법상의 제8조 8항에 따른 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 1항에 따른 신고서를 빨간 신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된다. 구청에 갈 때 등록관청에 갈 때는 두 장을 같이 내는 거예요. 그러면 동그라미 2번. 등록관청은 함께 제출받은 부가가치세법상의 신고서를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한테 송부 해야 한다. 이렇게 했어요. 그럼 따로 세무서 갈 필요 없다는 뜻이에요. 자, 이번에는 세무서 쫓아가는 경우에요. 가로 2번은 개업 공인중개사가 부가가치세법 13조 5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휴폐업 신고를 한 경우에는 휴폐업 신고를 받은 관할 세무서장이 해당 등록관청에 송부를 한 경우라면 개업 공인중개사는 등록관청에 휴폐업 신고서를 제출된 것으로 본다. 이건 진짜 원스톱. 빨간 거 한 장 내고 송부가 이루어지면 끝. 아시겠죠? 조문이 무조건 나올 거니까 지금까지 나온 적이 없어요. 시험에. 이거 개정된 건 한 2년 됐어요. 그래서 꼭 알아두실 거. 그 다음에 밑에 위반시 제재를 보면 휴폐업 신고 안 한 죄 그러면 100과 재개나 변경 신고 안 한 죄도 100과 이렇게 돼요. 그런데 가로 2번을 좀 주목하세요. 만약에 부득이한 사유도 없는데 뚜렷이 뭐 그런 것도 없는데 거기 보시면 6개월을 초과해서 휴업을 한다. 그러면 크게 걸려요. 임등치. 등록 취소가 얼마나 큰 불이익인데요. 등록이 날아가면 3년간이나 중개업시장을 떠나 있어야 돼요. 큰 불이익이에요. 굉장히. 예. 그러니까 부득이한 사유도 없는데 6개월 넘게 쉬었다. 임등치. 그죠? 최근에 시험에 잘 나온 게 이거예요. 만약에 부득이한 사유도 없는 사람이 등록을 해놓고 6개월 넘도록 업무 개시 않고 있다. 그러면 어떤 제재를 받을 것 같아요? 임등치예요. 그게 부득이한 사유 없이 6개월 초과해서 휴업한 거예요. 업무 개시 않고 있는 것도 뭐로 간주해요? 휴업으로 간주하니까. 그쵸? 됐습니다. 자, 일반 중개계약으로 넘어가요. 이제 중개계약이 뭔지 아시죠? 중개계약은 의뢰인하고 의뢰인이 체결하는 거예요? 의뢰인과 개공이 체결하는 거예요? 중개계약은 의뢰인과 의뢰인이 체결하는 거예요? 의뢰인과 개공이 체결하는 거예요? 개공이. 중개계약. 매매나 임대차 계약은 중개계약이라고 안 불러요. 시험 보실 때는 중개계약이란 말 아셔야 돼요. 손님하고 사장님하고 이렇게 중개계약 이렇게. 이때는 이제 여러 중개업소에 내놨을 때를 뭐라고 불러요? 여기 내놓고 이렇게 일반 중개계약이라고 그러고 한 중개업소만 내놨을 때는 전서 이렇게 되죠. 그러면 57페이지에서 보실 것은 자, 일반 중개계약은 가로 몇 번이냐면 3번 위주로 보시면 돼요. 자, 국토교통부 장관은 22조 규정에 따른 일반 중개계약의 표준이 되는 서식을 정해가지고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일반 중개계약의 표준 서식을 정해서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 국장이다. 국장이라고 하셔야 돼. 여기 등록관청 그러시면 안 돼. 표준 서식을 뭐에 대해서? 일반 중개계약서요. 표준 이게 말로 할 수도 있지만 서면으로 할 수도 있죠. 좋게 하려면 그걸 권장할 수 있는 사람 누구요? 국장. 등록관청 그러시면 안 돼. 여기 중요하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이러한 일반 중개계약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진짜 만들어놨을까요? 만들어놨다. 이름이 뭐예요?
일반 중개계약서. 이거 동그라미 2번. 그러면 일반 중개계약서를 법정서식을 만들어 놓은 건데, 표준서식을 진짜 만들어 놨는데, 그걸 꼭 일반 중개계약을 체결할 때 써먹어야 됩니까? 법정서식이 있지만 반드시 사용할 의무는 없다. 동그라미 지금 3번까지 본 거죠. 그러면 이러한 일반 중개계약서를 썼다면 몇 년간 보존하시고, 보존 기간에 대한 규정이 없다는 것도 당구장 표시 나와 있죠. 하나도 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일반 중개계약도 유효기간은 얼마가 원칙이에요? 3개월이 원칙이다. 전속도 3개월이지만 이건 법조문에 있는 건 아니고 서식에 있어요. 그것도 맞는 얘기예요. 유효기간 얼마라고요? 3개월. 3년 그러시면 안 돼. 또 3개월이에요. 그 다음 밑에 보시면 일반 중개계약의 필수 기재사항 암기해 볼까요? 자, 일반인들은 이 아이의 수준이 위험하다고 한다. 그죠? 일반인들은 이 아이의 수준이 위험하다고 한다. 이제 최근에 이제 우리 애기 보면서 야, 좀 많이 컸다고 생각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도 이제 가끔씩 저한테 막 어리광을 부리고 그래요. 막 와가지고 막 볼을 비비면서 응애 하고 막 중학교 2학년짜리가 예? 그런 놈이 엊그제 막 그렇게 있을 때 연락도 안 하고 지도 막 들어가면서 이렇게 돌아오는 거, 아빠 못 간다 그랬더니 이렇게 돌아오는 거 있잖아요. 그거 보면서 이제 야, 컸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제 집에 들어갈 때쯤 되니까 친구한테 전화가 왔더라고. 전화 와가지고 잘 들어가냐 이런 얘기 하는 것 같아. 그래서 그런 전화를 주고받는 걸 보고서 야, 이놈이 이제 다 컸구나. 이제 좀 있다가 아빠는 쳐다보지도 않겠구나. 이런 생각을 들었어요. 그 친구하고 막 그런 전화 통화하고 잘 들어가라 그래서 자꾸 막 이런 거. 남자친구. 여자친구하고 그랬으면 제가 더 기뻤을 텐데. 자, 어쨌든 그렇고. 여기야. 그래서 이거. 이 아이의 수준이 위험합니다. 얘 수준이 위험합니다. 이걸 언제 들었었냐면 옛날 우리 애기 어렸을 때 학습지 선생님이 와가지고 테스트를 한다고 그러더라고. 해보시오 그랬더니 끝나고 나서 심각한 얼굴로 애가 다른 애들에 비해서 좀 학습 능력이 많이 떨어진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저희가 깜짝 놀라서 그럼 당장 시켜야죠 이렇게 된 거지. 그때 들었단 말이에요. 이 아이의 수준이 위험합니다. 얘가 뭐예요? 예전금액에 따른 보수, 복비, 그 다음에 준수할 사항, 이건 위치하고 규모 이렇게 되죠. 암기를 해두시고요. 시험에 막 잘 나오는 건 아니에요. A, B, C급이 있다면 얘는 C급 정도니까 귀찮으면 암기하지 마세요. 그렇게 잘 나온 거 아니니까.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가면 전속중개계약이에요. 전속중개계약. 전속은 한 사람한테만 맡기는 거죠. 거기서 유효기간이 잘 나와요. 뭐 이미 많이 아시더라고. 자,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은 9마리 없으면 몇 개월? 3개월이다. 그런데 당사자가 손님이랑 사장님이, 부동산 사장님이 둘이 약속해서 얼마든지 막 1년 이렇게 할 수 있죠. 옛날 어떤 분이 자기가 1년에 한 번 정도씩, 한두 번 정도 한국에 온대요. 살기는 저 북유럽에 사는 분인데 한국에 올 때마다 이 호텔이 있기 좀 그래서 집을 하나 좀 있어야 되겠다고, 한국에 와서 거처할 집이. 그래서 근데 그 사람이 구해달라고 하는데 자기가 1년에 한국을 한 번 아니면 2번 온다는 거야. 근데 그때 있어야 될 집을 좀 구해달라고 하면서 유효기간은 말 안 하지. 제가 이제 들어갈 때까지 해주면 되겠다고 하는데 글쎄 그게 제가 갔다 온 지 얼마 안 돼서 한 1년 정도 안에만 구해주면 제가 또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하면서 집을 구해달라고 하는데 이제 금액대하고 지역을 얘기하는 거야. 그게 유효기간이에요. 딴 부동산에 안 맡겼다고, 우리한테만 맡겼다고. 그 몇 번 계약을 했기 때문에 아셔가지고 딴 데는 내놓으면 그냥 우리 전화 와서 그렇게 맡기시더라고. 그게 뭐예요? 그게 전속이에요. 그럼 전속 중개계약은 서면으로 하면 돼야 안 돼요? 아니 말로 말로 하면 돼야 안 돼요? 어떻게 하라고 되어있어요 지금? 서면. 그때 유효기간 아까 지금 1년이에요. 1년 거의. 그러면 이제 밑에 네모 2번 가보세요. 가로 1번, 네모 2번에 가로 1번, 동그라미 1번. 개공은 전속 중개계약을 체결하고자 했을 때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계약서를 써야 되겠다.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계약서가 뭐예요 이게?
국토교통부령이 법이 정하는 계약서. 요 이름이 뭐예요? 이게 전속중개계약서예요. 그러니까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할 때는 전속중개계약서를 반드시 사용해야 됩니다. 이거 사용 안 하면 제재받아요. 어떤 제재? 업무정지. 그러면 저희들은 업무정지 사유인가요? 네. 영업정지 사유예요. 영업정지. 전속중개계약인데 전속중개계약서 안 쓰고 그냥 카톡으로만 했잖아. 뭐 전화통화하고. 그럼 뭐예요 이게? 전속중개계약 서면으로 해야 돼. 그것도 법정서식을 꼭 써야 되거든요. 우리 업무정지 사유요. 응? 근데 뭐 나와가지고 왜 이거 전속중개계약인데 서면을 안 했냐고 해가지고 영업정지를 때리기나 할까 그거? 그쵸? 맡긴지도 모를 텐데. 그래서 안심하고 우리가 웃고 살고 있는 거지. 원래 법적으로 업무정지 사유예요 이게. 요렇게. 이게 이제 일반 중개계약서하고 틀리잖아요. 일반 중개계약을 체결할 때는 일반 중개계약서를 꼭 써야 됩니까? 그건 권장사항이에요. 근데 이건 뭐예요? 의무야 의무. 그러니까 제재가 따르지. 그리고 이런 일반 전속 중개계약서는 몇 년간 보존? 3년간 보존. 보존 안 해도 뭐예요? 업무정지지. 그래서 그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철저히 하시고 제목 가로 1번 제목 밑에 위반하면 뭐라고요? 업무정지지.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당구장 표시 2개까지도 철저히 하셔야 돼. 개공은요 전속중개계약서를 썼을 때 거기다 서명 및 날인입니까? 또는 날인입니까? 그거 철저히 아셔야 돼. 또는요, 또는. 및 그러시면 안 된다고, 이거. 이미 나왔고, 다시 나와도 어려운 거예요. 근데 소수공인중개사는 밑에 일하는 소공은 전속중개계약서에다가 서명 및 날인이에요? 서명 또는 날인이에요? 잘 보세요. 잘 읽어보셔. 서명 또는 날인할 의무가 아예 없어요. 전속중개계약서는 체결의 당사자는 손님이랑 사장님이요. 그러니까 소공은 여기 지금 끼면 안 돼. 그러니까 소공은 서명 또는 날인 뭐 이거 일체 없어요. 에? 그것도 출제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핵심은 여기 전속으로 맞았을 때는 널리 정보를 퍼뜨릴 의무가 있죠. 널리 정보를 퍼뜨려야 되겠다. 지금 오른쪽 페이지 가면 동그라미 1번이 핵심이에요. 핵심. 널리 정보를 퍼뜨려야 되겠다. 동그라미 1번 읽어볼게요. 너무 중요해서. 자, 개업공인중개사가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때는 중개사법 제24조 규정에 의한 부동산 거래 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어떻게 해요? 공개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야 되겠습니다. 공개할 때 어디에 공개하래요? 정보망 또는 뭐예요? 일간신문. 그러니까 꼭 정보망에 공개해야 되는 건 아니죠? 선택사항이에요. 그러니까 전속으로 의뢰받은 경우는 반드시 정보망에 회원으로 가입돼야 된다. 그럼 X겠죠? 이것도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정보 공개하는 방법은 두 가지. 이 또는이 핵심이에요. 또는 형광펜 또는 하시고 과일간신문에 그러면 돼야 안 돼요. 정보망 과일간신문에 그러면 두 군데 다 공개해야 된다는 뜻이잖아요. X 또는이 핵심이요. 그러면 이 정보 공개는 며칠 내에 공개하도록 돼 있어요. 정보 공개 7일 이내란 말이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지금? 없어요. 법조문에 원래 없어요. 그런데 서식에 가면 7일 이내 공개라는 말이 서식에 나올 뿐이에요. 그래서 공개할 때 7일 내 공개하시는 말을 서식에 따라서 집어넣어도 맞지만 지금 1번 읽은 것처럼 아예 없어도 맞는 거예요. 조심하셔야 돼. 그 다음에 그러면 전속으로 맡았을 때 100% 정보를 공개해야 됩니까? 반드시 꼭 항상 언제나? 아니죠. 공개해서는 안 되는 예외가 존재하죠. 동그라미 2번이죠. 어떤 경우에요? 의뢰인이 싫다고 하면 비공개를 요청했을 때는 공개해서는 안 된다. 의뢰인이 뭐 싫다고 할 수 있어요. 오히려 공개하지 말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공개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지. 예외가 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에 보면 공개할 내용이 7가지인데 공개할 내용 7가지를
자, 봐봐요. 좀 이따 보고. 밑에 보면, 가로 3번 보세요. 공개했으면, 공개는 7일 내에 공개하는 거, 어쨌든. 근데 공개했으면, 공개했다고 손님한테 통보해 주죠. 언제까지 통보죠? 이건 지체 없이 통보해요. 그때 말로 통보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문서로 해야 됩니다. 증거 남겨야 돼. 말로 하면 나중에 못 들었다고 그래요, 100%. 그러니까 증거 남기셔야 돼. 그래서 지체 없이 통보. 공개는, 정보 공개는 7일이네. 7공주파 공개는 7일이네. 공개했다고 통보는 지체 없이. 그리고 중간중간에 보고를 해줘야 돼요. 업무 처리 상황을 통지할 의무가 있죠. 이때 중간중간이니까 최소한 2주일에 한 번 이상은 보고하셔야 된다. 이 말이요. 근데 보고할 때는 말로 하면 돼요, 안 돼요? 문서로 한다는 게 계속 나와요, 문서. 제일 끝에 문서, 이렇게. 요게 이제 정보 공개 의무와 관련됐는데, 여기 보시면 정보 공개를 7일 내에 해야 될 걸 7일 내에 공개 안 하면 어떤 제재 받나요? 제목에 보니까. 안 하면 임등치. 오히려 공개하지 말아달라고 했는데 공개를 해버리면 그것도 정보 공개 의무 위반에 이거 안 지켜도 그것도 뭐예요? 그것도 임등치다. 가로 2번에 제목 밑에 써져 있죠, 지금. 임등치다. 그러니까 다시 전속 중개 계약서를 갖다가 사용하지 않으면 등록 취소할 수 있다. OX. 전속 중개 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으면 등록 취소할 수 있다. OX. X. 등록 취소까지는 아니고 뭐예요? 업무정지. 7일 내 정보 공개를 갖다가 해야 될까? 안 하면 업무정지도 되고 등록 취소되고 임등치니까. 아시겠죠? 이게 더 위반의 정도가 심한 거예요. 임등치가. 제재 알아두시고. 자, 그러면 정보 공개할 내용을 갖다가 이제 또 해봐요. 다 했어요. 전속으로 맡았을 때 널리 정보를 공개해야 되는데 이 정보 공개할 내용 보시면 공개할 내용은 가만히 보시면 되게 많죠. 그런데 이제 기본적으로 소벽씨라는 사람이 연근을 입에 물고 환장하는 것을 보고 권가 양반이 잘한다고 손뼉을 쳐주면서 예찬하더라 이런 얘기지. 그죠? 예. 오랜만에 제가 이제 거기 저 옛날 제가 다니던 학교를 가봤어요. 대학교를 가봤어. 예, 어떻게 변했나 싶어가지고. 가니까 이제 많이 바뀌었는 것 중에 이제 건물이 없던 게 되게 많이 생겼더라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밝아졌어. 저녁에 가봤는데 온갖 데다가 다 불을 켜놨어요. 되게 밝아진 거야. 저희 다닐 때는 불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막 그 숲길이 있거나 그러면 저녁 늦게는 좀 가기 그랬어. 왜냐면 좀 무서워서. 근데 지금은 다 밝아가지고 바뀌었더라고. 야, 그러니까 시간 지나니까 또 그렇게. 그런데 이제 가니까 그 옛날 느낌 있잖아요. 그건 거의 그대로 살아있어. 건물이 바뀌었는데도. 그래서 희한하다고 생각해서. 옛날 그 느낌. 지금은 이제 벚꽃이 많이 이제 없어졌는가 모르겠는데, 하여간. 낮에는 한번 가봐야 될 텐데. 밤에 가서 잘 못 느끼겠더라고. 그래서 권공이 예찬했다,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예. 자, 소벽씨라는 사람이 연근을 입에 물고 환장하는 것을 보고, 야, 잘한다, 라고 예찬해. 소가 뭐냐면, 이거 그냥 들으세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구조, 용도, 방향, 건축연도 막 그딴 거. 그 다음에 벽하고 도배 상태. 요 각종 시설의 상태. 그 다음에 도로 및 대중교통수단과의 연계성. 시장, 학교 등과의 근접성. 그 다음에 입지 조건. 환경 조건. 나중에 저 확인 설명서 할 때 거기 나왔던 내용들이에요. 그 다음에 권리 관계. 그 다음에 공은 뭐예요? 공법상 규제. 그 다음에 예자는 예정 금액. 요것을 공개해야 돼. 근데 공개할 내용과 관련해서 주의할 게 여기 보면 정, 인, 지임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지임 이렇게 돼 있죠. 정보 공개할 내용인데 인자가 뭐예요? 인적 사항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 개인정보 오픈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인적 사항 공개해서는 안 된다. 요건 뭐예요? 공시가를 공개해야 돼. 또 공시가. 그런데 다만
임대차를 전속으로 맡았을 때는 공시가를 뭐예요? 공개하지 않을 수도 있다. 임의적 사항이라는 거지. 그래서 정보 공개할 내용에서 주의할 게 두 가지 이렇게 하는 거지. 이 개인정보는 공개해서는 안 된다. 공시가는 임대차라면 공개 안 할 수도 있다. 임대차는 임의적 사항이다. 임대차는 임의적. 요 밑에 건 확실히 암기하셔야 돼요. 그래서 거기 지금 보면 59페이지 가로 2번 보시면 가로 2번에 정보 공개할 내용 중에서 그 가로 2번 밑줄 그어지는 게 그렇게 시험에 잘 나와요. 권리자의 주소나 성명 같은 인적 사항에 관한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예요. 공개해서는 안 된다예요. 그치 그거. 그 다음에 또 밑줄 그어진 거 공시가를 원래 전속으로 맡았을 때는 공개해야만 해요. 다만 임대차에 대해서 전속으로 맡았을 때는 공시가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예요. 공개해서는 안 된다예요. 아니할 수 있다예요. 안 된다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이 두 가지 갖고 출제해요. 이걸 정인지임 이렇게. 그러면 이 정보 공개할 내용에 가만히 보니까 중개보수 있나요? 중개보수? 공개할 내용이 없잖아요. 정보 공개할 내용에 조세 있나요? 조세? 없지요. 다음 중 정보 공개할 내용이 아닌 것은 그러면 이 뭐야 이거 어떻게 쓰고 있는 거야? 보수. 다음 중 정보 공개할 내용이 들어가지 않는 거. 그러면 답은 복비 아니면 또 뭐요? 세금, 조세. 세금 이런 것들이 공개할 내용이 아니죠. 답은 딱 정해졌어요. 하나 마지막 하나 더 있는데 그게 바로 인적사항. 그렇죠? 공개하면 안 된다고 돼 있잖아요. 이거 답 셋 중에 하나예요 거의. 다음 중 정보 공개할 내용이 아닌 것은 복비, 조세, 세금, 인적사항 이런 거. 밑에 써놨잖아요. 됐습니다. 다음 페이지 가시면 이제 권리로 갑니다. 거의 전속이 한 문제인데 의무 위주로 출제해요. 권리 봐봐요. 이제 권리 이번엔 간단히 해봐요. 권리가 지금 나오는데 60페이지 나왔죠. 자 거기요. 그 첫 번째는 여기 그냥 이해만 하고 가요. 잘 안 나오니까 전속으로 맡긴 상태였는데 요 전속으로 맡긴 손님이 다른 부동산을 통해서 팔아버린 거예요. 배신자죠. 전속으로 맡길 때는 뭐예요? 사장님만 믿을게 그러다가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을이 갑에게 복비 달라고는 못하는 거. 복비는 자기가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배신자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야. 배신자일 때 하는 게 뭐예요? 위약금 내놔. 얼마만큼의 위약금이죠? 복비만큼의 위약금. 약속한 복비만큼의 위약금. 그쵸? 그러니까 똑같은 돈을 버는데 자기가 성사시킨, 자기가 소개시킨 사람이랑 계약이 됐을 때는 중개보수로 받고 다른 사람이 성사시켰을 때 그때 받는 것은 뭐예요? 위약금 명목으로 받고 똑같이 돈을 벌어요. 이걸 다른 부동산을 통해서 계약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게 위약금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자, 두 번째. 소개시켰더니 빼고 자기들끼리 해버린 거지. 배제 케이스 두 번째는. 그러니까 다른 케이스가 있고 배제 케이스가 있어. 다 위약금이요. 소개시켰더니 빼고 자기들끼리 계약한 거예요. 배신자, 배신감. 그래서 뭐예요? 위약금 내놔라 할 수 있다. 위약금 얼마만큼? 약속한 복비만큼 위약금으로. 그걸 위약금 100%라고 그래요. 이거. 동그라 가로 1번이 이거고요. 자, 이번에 이제 가로 2번 보시면 시험에 요게 잘 나오죠? 전속으로 맡긴 상태. 그랬는데 내놓은 물건을 갖다가 갑이 자기가 스스로 찾은 사람이랑 이렇고 저렇고 해서 계약이 돼버린 거예요. 팔린 거예요 어쨌든. 근데 이 사람을 전속으로 맡은 개공을 배제시키려고 일부러 한 게 아니고 자기가 스스로 찾아낸 사람이랑 하게 된 거예요. 맡긴 이후에. 이럴 때는 배신자까지는 아니에요. 일부러 이 사람 빼거나 그런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배신자가 아니어서 이때는 위약금 달라고 못하지만 그쵸? 복비 달라고도 못하고 위약금 달라고 못하지만 비용 쓴 게 있을 때 없으면 모르지만 있을 때 비용은 물어주셔야지 할 수 있다고. 그게 뭐예요? 비용 청구권이지.
그럼 요거 이제 사장님만 믿을게. 이거 받아주시면 제가 90만 원 드릴 거거든요. 이렇게 했는데 이 사람이 그냥 사겠다고 쫓아다니니까 할 수 없이 판 거예요. 그럴 수 있거든요. 이랬을 때는 배신자라는 소리 못하고 쓴 비용에 대해서 물어보라고 할 수 있어. 쓴 비용이 한 푼도 없어. 청구할 돈이 없어. 근데 쓴 비용이 예를 들어서 70을 썼어. 그럼 뭐요? 70만 원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70만 원 주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요 약속한 복비의 50%를 절대 못 넘지. 중개보수의 50% 범위 내에서 실제 쓴 비용이에요. 그러니까 70을 썼다 그러면 45만 원을 못 넘으니까 70을 청구할 수는 없고 많이 청구해야 뭐 얼마예요? 45만 원이고 비용으로 10만 원 썼을 수도 있지. 그럼 45만 원이 아니고 10만 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상한선이 이 약속한 보수의 절반이야, 절반. 중개보수의 50% 범위네. 그래서 시험에서 뭐가 자주 나왔냐면 옛날에 보면 중개보수의 50%를 비용으로 청구할 수 있다. 그게 많이 나왔지. 무조건 50%가 아니고 뭐요? 범위네. 아시겠죠? 50% 범위네. 이렇게 하셔야 돼요. 숫자 문제 나온 적이 있었고 지문 문제 많이 나왔고요. 이것도 두 번이나 나왔어요. 자, 정리해보면 자, 정리하고 넘어갑니다. 가로 2번의 비용 청구권에서요. 밑줄 그어진 부분이 핵심이겠죠. 그래서 거기 보면 중개보수의 50% 범위 내 50% 범위 내 여기가 핵심. 혹시 중개보수 범위 내에서 소요된 비용 그래도 틀립니다. 중개보수 범위 내 그러면 100% 범위 내가 돼요. 그렇게도 한번 나왔었죠. 중개보수 범위 내도 틀리고 뭐요? 50% 범위 내 무조건 50% 범위 내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당구장 표시에 밑줄 그어진 거 전속 중개 의뢰인은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조건을 따져서 교섭해서 얼마든지 계약을 체결해도 되지요. 이렇게 해도 배신자라고 불리우지 않죠. 네, 요것도 두 번 나온 거예요. 자, 제일 밑에 가볼게요. 이제 박스를 제가 지금 있는 걸 해볼게요. 일반과 전속 중개 계약을 비교를 해보시자고요. 전속 중개 계약을 체결하면 이때는 전속 중개 계약서를 써야 되죠. 그리고 3년간 보존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정보를 공개해야 돼요. 7일 내에 공개하셔야 되고 안 하면 임등치야. 그 다음에 공개했다고 친절하게 알려주기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보고하셔야 돼. 중간중간이 뭐예요? 2주일에 1회 이상. 정보 공개는 7일 내에 공개하는 거지만 공개했다고 통지할 때는 지체 없이 통지. 요 보존기간이 몇 년이에요? 3년 이렇게 되죠. 전송은 그래요. 만약에 일반 중개계약을 체결했죠. 그러면 일반 중개계약서를 작성할 의무가 있을까요? 없어요. 여기 X는 뭐예요? 의무가 없다는 걸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일반 중개계약을 체결했을 때 정보 공개할 의무 있을까요? 의무? 없어요. 의무가 없다는 거예요. 의무가. 일반 중개계약을 체결했을 때는 공개했다고 친절하게 통지할 의무가 있을까요? 없어요.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보고할 의무도 그러니까 의무가 싹 없는 거예요. 이쪽 전속의 어깨가 무거워요. 왼쪽으로 쭉 구별되죠. 이거 꼭 정리해 두셔야 돼요. 제일 끝에 박스 이제는 그러니까 제일 마지막 부분에 제가 설명드린 내용이 더 중요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요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제도를 파악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설명드려서 늦게 설명드린 거지 중요하지 않아서 지금 설명드린 게 아니라고 해요. 중요한데 지금 파악하는 게 좋기 때문에 설명드린 거예요. 여기서 함정은 뭐냐면 일반 중개계약을 체결했을 때 서면으로 작성할 의무는 없는데 일반 중개계약서란 서면을 작성하면 죽일 놈입니까? 아니요. 의무가 없다는 거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일반 중개계약을 체결했을 때는 정보를 공개해야 될 의무는 없죠. 그러면 공개하면 죽일 놈이에요? 손님이 반대 안 하면 공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중개계약을 체결했을 때도 공개할 의무는 없지만 할 수 있어요. 공개할 수. 반대 안 하면. 그걸 오해하시지 않으셔야 되겠다. 그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쭉 넘어가셔서 63페이지 갑니다. 정보망. 이 정보망 앞부분까지 보고 쉴 거예요.
요 그림이 지금 우리 교재에는 빠져 있는데 정보망이 어떻게 이용되고 활용되는지를 잘 봐봐요. 잘 보시면 요 사람이 집을 팔라고 그래요. 그러면 중개업소에 와서 사장님한테 팔아주시오 그래요. 근데 이거 살 사람이 그냥 가게 손님이 있으면 바로 붙이면 돼. 없잖아요 보통. 그러면 자기가 회원으로 되어 있는 사이트에 올라가서 이렇게 올려놔. 이렇게 이걸 정보 공개 또는 매물 등록이요. 올려놓으면 다른 쪽에서는 또 이제 물건 찾는 손님이 꼭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부동산에 딴 부동산에 와가지고 나 어떤 지역에 얼마짜리 아파트 좀 구하려고 하는데 좀 구해주세요 그러잖아요. 그러면 자기 가게 요 손님이 원하는 물건이 이미 있어. 그럼 그냥 바로 소개시켜서 양쪽한테 복비를 받지. 근데 그런 물건이 없어. 손님이 찾는 물건이 없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자기가 회원으로 되어 있는 사이트에 올라가서 조건에 맞춰서 막 찾아보지. 찾았어 이제 예를 들어서. 그러면 요 사장님이 자기 손님한테 찾았다고 물건이 있다고 하면서 이렇게 소개시키잖아. 그럼 여기서 뭐라 그래? 마음에 들고 또 보고 싶고 그러면 얘기를 할 거죠. 그러면 이쪽에서 이제 의사 타진해 가지고 요 올리 쪽 사장님한테 연락을 준다고. 그럼 여기서 자기 손님한테도 얘기를 해가지고 임자 나타났다고 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 물건을 봐야지 어쨌든 이가 물건 보자고. 그래서 물건을 보지. 그런데 이제 마음에 들고 그러면 이제 가격을 또 조정하지. 이산 날짜도 맞춰보고. 그게 딱 떨어지면 이제 계약서에 도장 찍는 거라고. 그러면 이게 계약이 체결됐는데 중간에 낀 개공이 몇 명이요? 한 명이 아니고 두 명이고. 이 두 사람의 개공은 어디에서 만났죠? 여기서 만난 거야. 실제 이 두 사람이 아는 사이일 수도 있지만 모르는 사이일 수도 있어. 그래서 둘이 이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한 건을 한 거지.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정보망에다가 물건도 올리고 검색할 수 있게끔 이렇게 활용을 하면 이 부동산 사장님 쪽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기가 확보한 물건이 많게 되는 거고요. 그 찾는 손님을 또 빨리빨리 붙여줄 수 있고 다른 쪽에서라도. 그러니까 계약 성사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이 정보망을 활용하는 것은 굉장히 유용한 거예요. 다만 약점은 뭐냐면 중개보수 받을 때 자기 손님한테만 이렇게만 받아야 되니까 한쪽에만 복비를 받는 거니까 보수는 좀 줄어들 가능성이 있는데 그것만 보면. 그러나 이거 한 건 할 걸 네 건 한다 그러면 훨씬 낫다고 볼 수 있다고요. 요새 이렇게 양쪽한테 복비를 받고 이런 경우는 특별한 경우 빼고는 잘 없단 말이에요. 응? 그래서 이렇게 해서 부동산 사장님들이 정보망을 활용하면 좋은 거예요. 요게 정보망. 그러니까 정보망은 개공들끼리 정보를 공유하는 거예요. 손님은 들어갈 수 없어요. 손님이 검색할 수 없어요. 손님이 물건을 직접 올릴 수 없다고요. 누가 정보를 서로 교류하는 거예요. 개공. 그래서 첫 줄에 보면 개업 공인인증사 상호간에 이 말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의뢰인 상호간에 그러시면 안 돼. 개공 상호간에 요 단어가 제일 핵심. 그 다음에 이런 정보망이 되려면 그냥 사설 정보망 말고 법이 정하는 정보망이 되려면 국토교통부 장관의 뭘 받으셔야 돼? 지정. 첫 줄에 보면 국토교통부 장관은 셋째 줄 지정할 수 있다고 돼 있죠. 지정을 받은 것만 정보망이 들어가요. 지금 현재 지정을 받은 사이트는 한방이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어요. 한방 지정받은 게 그게 협회가 운영하는 정보망 사이트의 이름이에요. 한방. 이게 그래서 거기 보면 한방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국장이 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가로 1번에 보면 의뢰인 상호 간의 정보를 교환한다고 그래도 X. 당구정 표시 지금 보는 거예요. 개공과 의뢰인이 정보를 교환한다고 그래도 X.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정보를 올릴 적에 전속 중개 계약을 체결했을 때는 정보 공개할 의무가 생기죠. 그때 방법 중에 정보망에 올리는 것도 있죠. 그 올릴 수 있어요. 반드시 정보망에 올려야 되는 건 아닌데 올릴 가능성이 높죠. 자, 근데 일반 중개 계약을 체결해서 의뢰받은 경우라 그러면 공개할 의무가 있어요? 없죠. 그럼 여기다 물건 올릴 수 있다 없다? 그래도 요 사람이 반대 안 하면 올릴 수 있다. 정보망을 전속 중개 계약을 체결했을 때만 이용할 수 있다고 착각하시면 안 돼. 거기서 밑에 당구장 표시 세 번째 거 보면 전속도 동그라미 쳐두시고 일반도 뭐 해야 돼? 동그라미를 쳐두셔야 돼. 그 말이 뭐예요? 일반의 경우에도 정보망을 활용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지정을 받으려면 어떤 조건을 갖춰야 되냐, 그죠? 자,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셨기 때문에 지정 받으려면 5가지 조건을 갖춰야 되죠. 그럼 이제 지금 어떻게 할 거냐면 암기를 하고 시험에 나올 만한 내용들은 딱 정해졌어요. 그걸 지정해 드릴 거예요. 중요합니다. 지정 요건. 암기를 하실 때는 지정을 받으려면 500명 이상이 컴퓨터를 갖다가 전공 말고 부전공 하셔야 되겠다. 지정 받으려면 몇 명 이상이? 500명 이상이. 그러니까 회원인 500명 이상이 개공이 회원이에요. 회원 500명 이상이 가입돼 있어야 되겠다 이 말이에요. 회원은 개공이에요. 그래서 500명 이상의 개공이 최소한 2군데 이상의 시도에 퍼져서 2군데 이상의 시도라고 해봤자 우리나라 시도가 17개 있거든요. 2군데 이상의 시도 그러면 서울하고 인천, 서울하고 경기만 있어도 된다는 얘기예요. 되게 요건이 느슨해요. 2개 이상의 시도에서 최소한 몇 명 이상 가입돼 있어야 돼요? 30명 이상 가입돼 있어야 되겠다. 요 숫자만 물어보죠. 제일 중요한 건 동그라미 1번이에요. 그래서 500명 이상의 회원이 가입돼 있는데 동그라미가 2개니까 두 군데 이상의 시도에서 최소 몇 명요? 5에서 2 빼면 30명 이상 가입돼 있을 거 얘기죠. 그렇게. 그럼 숫자 이제 500명 이상 2개 30명 요거 기억하시고 그러면서 2가지를 추가적으로 할 건데 2가지가 뭐냐 그러면 요거예요. 2군데 이상의 시도라고 돼 있죠. 2군데 이상의 시군구 그러시면 돼야 안 돼요? 딱 대비하시고 또 한 군데 500명 이상의 개공이라고 해야 맞죠? 개공. 그런데 500명 이상의 공인중개사 그러면 돼야 안 돼요? X. 얘하고 얘를 딱 대비하셔야 돼. 숫자 다음에는 숫자가 제일 중요해요. 어쨌든 특히 30명 이상 주의하시고 5에서 2 빼는 거 생각하셔야 돼. 이렇게 1번이 제일 중요해요. 그 다음에 컴퓨터 설비를 확보해야 됩니다. 컴퓨터가 좋아야 돼. 구체적인 용량 성능은 누가 정해요? 국장이 정한다. 예, 국장이 정하는 성능이나 용량이 돼야 돼. 국장이 정한다고요? 컴퓨터가 좋아야 된다. 다수 회원들이 동시에 접속해도 다운 안 될 정도의 서버 용량이 돼야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세 번째는 부가통신사업자일 거 이렇게 부전공 이렇게 됐으니까 부가통신사업자일 거. 그럼 혹시라도 이제 이거 대비할 것은 부가통신사업자가 되는데 기간통신사업자일 거 이러면 돼야 안 돼요? KT 같은 거. X. 기간통신사업자가 아니고 뭐예요? 부가통신사업자. 이게 KT가 옛날에 이게 인터넷망을 다 깔아놨잖아요. 그게 기간통신사업자예요. 거기서 회선을 빌려가지고 쓰는 사용료를 내고 그걸 빌려 쓰는데 그걸 부가통신사업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대부분 인터넷 사업하는 데는 다 부가통신사업자예요. 그 사업자가 자기가 통신망을 깔고 자기가 이용하려면 까는데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뭐 이용 못해요. 김대중 정권 시절부터 이거 확장해가지고 이 망을 깔아서 지금 인터넷망이 딱 확보가 된 거 아니에요? 그때는 초기 자본이 많이 들어갔겠지. 이거 깔 때. 그렇지만 그 뒤에 이제 사용료 같은 거 거두면서 이제 또 어느 정도 회수도 되고 또 그러니까 고칠 때도 뭐요? 또 사용료 받아서 하고 그러니까 좋은 거지요. 이게 고속도로에 고속도로. 이게 고속도로. 그러면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사람이 이제 이런 사람이지. 잘했죠. 그래서 외국 가가지고 막 우리가 막 인터넷 한번 하려고 하면 속 터져 버리잖아요. 우리나라는 그냥 잘 돼 있어서. 하여간 미래 세계를 지배할 나라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가 아닌가 이런 좋은 생각을 해보면. 아니, 그럴 능력은 있는 것 같아, 보면.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어떻게 이제 이걸 잘 엮어내가지고 좋은 지도자가 나와서 잘 엮어내서 하면 진짜로 뭐, 일본이나 이런 데 못지않게 할 수 있을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정보처리기사 몇 명 이상? 1명 이상, 이렇게. 정보처리기사. 부가통신 사업이어서 그래요.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도 뭐예요? 1명 이상, 이렇게. 숫자 일단 중요하긴 한데요. 근데 여기 보면, 정보처리기사 1명 이상, 공인중개사 1명 이상인데,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정보망 사업체에서 일하는 직원들 얘기예요. 직원. 여기 500명 이상은 누구 얘기죠? 회원. 여기 1명 이상, 요것은 뭐예요? 직원들. 좀 높으면 임원. 들 중에서 이런 자격증 소유자가 1명 이상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 동그라미 일반하고는 성격이 틀리죠? 주로 직원들. 특히 요거 공인중개사 한 명 이상이잖아요. 오해 제가 시험 문제 내놨습니다만은 내놓고도 좀 양심에 찔러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걸 개업 공인중개사 한 명 이상 그러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예?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제 오해 설명드릴 때는 이제 당당히 설명드릴 거예요. 오전에 설명드리지 않았냐고 하면서. 개공 한 명 이상이 아니고 뭐야? 공인중개사 한 명 이상이에요. 그러면 5가지 요건을 갖춰야 되는데, 그러면 나중에 신청, 받으려고 신청할 때는 구비서류를 갖춰서 내야 돼. 이게 그대로 구비서류예요, 여러분. 지금 63페이지 아래까지 했는데, 넘기시면 64페이지 나오잖아요. 64페이지에 뭐가 나오냐면 회색 바탕 박스가 나와, 밑에. 그거 보고 실 건데, 여기 지금 보면 이 지정 요건이 그대로 구비서류예요. 그러면 지정 요건을 암기하면 구비서류를 따로 암기 안 해도 돼요. 자, 볼게요. 여러분이 그냥 바로 여기서, 자, 지정 받으려면 500명 이상의 컴퓨터를 부전공해야 된다. 암기했죠? 이걸 암기하시고, 자, 이게 이제 구비서류예요. 500명 이상의 개공이 가입한 것을 어떻게 입증하지요? 개공의 등록증 4번 내면 되는 거예요. 길게 얘기할 게 없어요. 등록증 4번. 복사본. 이 서류는 원본 내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4번 내는 거지. 그래서 사장님의 등록증 4번. 500개 이상 필요하겠죠? 아, 그럼 이렇게 다수의 회원들이 가입돼 있구나, 이걸 입증하는 서류가 등록증 4번. 거기 지금 가로 A번에 보면 끝에 등록증 뭐예요? 4번이에요. 그 다음에 요 두 번째는요. 이건 컴퓨터 줘야 되겠죠? 어떻게 입증할 거야? 거기 지금 보면 A, B, C, D, D 있죠? D.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주된 컴퓨터의 용량을 알 수 있는 서류죠. 뭐 컴퓨터 서류요, 이거. 그렇죠? 이 주된 컴퓨터는 누가 갖고 있는 컴퓨터입니까? 회원인 개공이 갖고 있는 컴퓨터입니까? 아니면 정보망 사업자가 갖고 있는 컴퓨터입니까? 사업자. 두 번 물은 거, 시험에서 2번 물은 거. 이 컴퓨터는 누구 거냐고 2번 물어봤어요. 이 컴퓨터는 누구 거죠? 사업자 거. 개공 거 아니고. 개공의 개인 PC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업자가 갖고 있는 서버를 얘기하는 거지. 그 다음에 세 번째, 부가통신 사업자일 거. 이건 어떻게 입증해요? A, B, C, D 이 중에 찾아보세요. 몇 번? 2번이죠, 2번.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부가통신사업 신고서를 제출하였음을 증명하는 확인할 수 있는 서류라고 되어 있죠. 부가통신사업 신고서를 복사해서 내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정보처리기사 1명 이상이죠. 이거 가로 몇 번? B번이잖아요. 기사 자격증 4번이잖아. B번. 가로 B번. 암기 안 해도 그냥 나와야 되죠. 자격증 4번. 자, 마지막 이거. 가로 몇 번? C번? 공인중개사 자격증 4번이지. 자격증 다시 C번 이거 중에요. 공인중개사 뭐요? 자격증 원본이요, 4번이요? 시험에는 원본으로 나왔었어요. 원본이 아니고 4번. 원본 드물어요. 대부분 4번이에요. 그래서 공인중개사 자격증 4번. 자격증 4번이 구비서류 되는 경우 잘 없어요, 여러분. 이거 확인하고 오실게요. 등록 신청할 때는 신청자의 공인중개사 자격증 4번 내요? 안 내요. 등록관청이 확인하게 돼 있으니까. 그쵸? 분사무 설치 신고할 때 책임자의 자격증 4번 내요? 안 내죠? 그것도 등록관청이 뭐예요? 확인해 볼 거니까. 고용신고를 할 때 개공이 소속 공인중개사의 자격증 4번 첨부해요? 안 하죠. 왜요? 그치. 등록관청이 확인하게 돼 있잖아. 자결교육을 받았는지 확인하시라 돼 있잖아. 근데 여기는 내죠. 자격증 4번 내죠. 독특하죠. 특이하죠. 꼭 기억을 해두시라고. 자격증 4번. 예? 됐습니다. 쉬겠습니다.